프랜차이즈 사업 진짜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맹거래사 법인 파이븐즈 대표 박재형 가맹거래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동대표 강명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가맹거래사 법인 파이븐즈 가맹거래사 임진헌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차액 가맹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차액 가맹금 문제가 이제 뭐 재작년쯤에서 이제 유명 피자 브랜드가 소송에서 지면서 이제 좀 대두가 됐어요. 그죠? 정확하게 2026년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고 그래서 2심 선고가 확정이 되면서 215억을 배상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게 올해 끝났습니다. 확정된 건가? 2026년 1월 15일 날 확정이 됐네요. 이게 문제가 됐던 건 제가 기억하기로는 24년도쯤에 그 2심이었죠. 그때가 네, 2심이었죠. 맞아요. 네, 2심이 터지면서 근데 그게 금액이 또 컸어요. 컸어요. 네, 200억, 215억 네. 이렇게 되면서 이 문제가 커졌는데 이게 왜 근데 문제가 됐던 거예요? 차액 가맹금에 대해서 일단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차액 가맹금이라고 하는 거는 본부가 중간 유통업자로서 가맹점한테 물건을 공급하는 과정에 남기는 중간 유통 마진을 얘기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남는 차액을 가맹금의 성격으로 본다라는 건데, 이 피자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상에 차액 가맹금에 대한 정보를 공개를 하지 않았었고요. 그 내용이 그리고, 없었고. 가맹점 사업자들하고 계약서로 이런 것들을 별도로 합의를 한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받는다는 합의가 받는다는 없었다는 합의도 거죠.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류유통 마진을 은폐해서 수출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부당이득으로서 인정이 된 거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차액 가맹금이라는 게 우리가 본사가 그렇죠. 1,000원에 가져와서 그렇죠. 1,500원에 납품을 했어요. 네. 500원의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이익의 차액 가맹금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러면은 차액 가맹금이 발생하는 거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다 본사에서 공급하는 건 다 차액 가맹금으로 다 발생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다 발생하는데 정보 공개서에 적힌 거는 오픈하고 나서 공급한 것만. 오픈하고 그럼 그러니까- 초도 물품은 안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초도랑 뭐 오픈 전에 공급한 냉장고 이런 것들은 다 빠지고 오픈 이후에 공급된 것만. 그러니까 설비나 이런 거는 빠지는 거고 그렇죠. 이후에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만 차액 가맹금으로 분류를 네.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차액 가맹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사실 그거잖아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는 원래 개업을 할 때 가맹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맹비라고 하죠. 가맹금 그 안에 가맹비, 네. 교육비, 보증금, 어. 중고물품비 등등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네. 들어가죠. 그러니까 가맹비를 받는데 그거 외에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물류를 이제 소위 말해서 팔아가지고 버는 돈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 소송이 터지고 나서 뭐 어떤 법무법인에서는 무료로 소송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많은 점주분들이 소송을 걸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본사 측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임진원 거래사님이 본사 측 자문을 또 많이 하시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 사건 때문에 사건 터지자마자 뭐 판결 대법원까지 나기 전에 이제 미리 가맹계약서 통해서 원래 대부분 프랜차이즈가 안 적혀 있었거든요. 차액 가맹금 수취한다는 내용이. 그 내용 이제 저도 전체 브랜드 변경해주는 작업 하느냐고 좀 시간이 꽤 걸렸죠. 근데 본사 측에는 또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맹비만 받는 걸로는 이익이 안 된다.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물류 마진을 남겨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는 본사들도 많지 않아요? 그것도 그렇고 뭐 고용하시는 직원분들이 있으니까 그 비용 감당도 그렇고 실제로 로열티만을 책정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게 이 실무적인 측면에서 점주분들 로열티를 미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이 맞아요. 자동이체 계좌인데 돈을 안 넣어놓다 보니까 이 운영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차익 가맹금 물건을 팔고 마진을 남기다거나 아니면은 거래 업체를 주선해서 뭐 리베이트를 받는다거나 어쩔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 피자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로열티는 받았었어요. 그죠? 그렇죠. 6%로 알고 있는데 네. 로열티도 받고 차액 가맹금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가맹비는 당연히 그 전에 받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볼 때는 가맹비도 받고 로열티도 받고 차액 가맹금도 받는 거는 부당하게 수취를 하는 거다. 이렇게 판결된 거죠. 이게 정확하게는 피자헛에서 받는 로열티에 물류 마진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물류 마진이 포함이 된 로열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가맹금이라는 형태의 추가적인 물류 마진을 남긴 거예요. 아, 그러니까 로열티에 물류 마진이 있다라고 네, 정의를 해놨는데 그렇죠. 또 네. 받은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중적으로 물류 마진을 이중적으로 물류 마진을 부당하게 수취한 게 되니 부당이득으로 인정이 된 거고. 반대로 그러면은 정부 공개서에 우리가 차익 가맹금을 받고 있다. 작년 내역을 공개했고, 근데 계약서에만 차익 가맹금을 안 받았다. 아, 정보 공개서는 있는데 그렇죠. 계약서는 없는.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브랜드 사유 같은 경우에는 정부 공개서에는 차익 가맹금을 안 받는다라고 기재했고, 안 받는다. 계약서에도 뭐 해당 내용이 없으니 없고. 이런 계약이 없었다라고 해서 뭐 부당이득 그거는 인정할 수 있는데 우리 14일 전에 미리 주는 정부 공개사안에 차익 가맹금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계약서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 묵시적 합의가 있고 점주분들도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부당이득은 해당이 안 되지 않나. 근데 그건 거죠.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정보공개서의 역할은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거지 이게 합의를 본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둘 간에 본사와 점주의 전에 가맹점 희망자, 창업 희망자 단계에서 둘의 의사가 합치됐냐라는 부분에 대한 증빙은 가맹계약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정보공개서에만 있고 가맹계약서에 없으면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동의가 있었냐. 근데 이제 거래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별도로 의사 합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합의가 있었다라는 걸 증빙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 서라든지 각서가 있지 않는 이상은 계약서에 그 내용이 없으면 합의가 있다고 증빙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보공개서는 계약서가 아니라 일종의 이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설명서인 거잖아요. 매뉴얼? 매뉴, 가이드. 네, 매뉴얼은 좀 그렇고. 우리 브랜드에 대한 가이드. 근데 이 가이드상에 기재가 되어 있었다고 해서 그게 묵시적으로 합의가 됐다라고는 사실 법원에서도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없었다는 게 컸다는 그렇죠. 거죠. 계약서에 없었다는 게 근데 컸고. 그렇게 따지면은 이 전체 가맹본부는 사실 차익 가맹을 대부분 수취하고 있을 텐데 그렇죠. 요 판례라고 한다면은 우리 국내에 있는 기업들은 전부 다 이 부당이득 반환 관련해서 위험한 위치에 맞아요. 근데 실제로 그래서 저희한테도 자문이 많이 왔었잖아요. 네. 자문이나 상담이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협의회 저희가 점주 협의회 자문도 했었고 좀 유명 카페 브랜드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얘기를 했지만 근데 이건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모든 브랜드가 걸리냐라고 하면 걸릴 수 있는 브랜드가 대부분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요 소송처럼 정확히 얼마냐를 따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차익 가맹금이라는 것 자체가 가맹 본부가 마진을 남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본부가 그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상 가맹점 사업자 입장에서는 실제 얼마의 마진을 본사가 남겼는지를 명확하게 알 방법이 없고 그리고 사실 이 피자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또 특이했던 게 로열티에 물류 마진이 포함이 된다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보통은 명시를 잘 안 하니까. 근데 보통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로열티와 물류 마진을 별도로 바라볼 가능성도 높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통 로열티를 설정하는 상표 사용료라든지 관리비 명목으로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사 원가를 알 수 없다면은 본사 원가가 아니라 대중적으로 판매되는 물건들 있잖아요. 공산품들, 소위 말해서 공산품들이 시장에서 얼마에 팔리는데 본사가 얼마에 팔았다. 이 비교 자료로 부당이득을 주장할 수는 있잖아요. 주장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그 비용 전액이 다 인정이 되느냐는 또 별도의 문제인 거니까. 별도의 문제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이슈가 많기는 한데 이게 지금까지 모든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에 있었던 문제가 이 피자 브랜드를 통해서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일 뿐인 거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브랜드의 문제는 해당이 되지만 모든 브랜드의 차익 가맹금이 부당이득으로서 인정이 될지까지는 불명확한 거죠. 좀 불명한. 네. 근데 여러 브랜드들이 소송을 걸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유의미한 결과들이 기사라든지 뭔가 나오지 않고 있는 거 봐서는 좀 소송이 지체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소송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각각 개별 사안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임진원 거래사님이 얘기해 주실 때 로열티를 수취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본사의 이익이 크지 않고 그러니까 이익이 크지 않다라는 거는
직원도 있어야 되고 메뉴 개발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는데 그런 이 로열티 이익만으로는 이거를 운영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저희도 뭐 본사 자문을 한다든지 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매출을 또 속이는 점주님들도 있긴 해요. 그죠?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계좌로 따로 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출을 속이다 보니까 본사의 고민은 또 그거예요. 그러면은 적정 로열티를 뭘로 설정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데도 있잖아요. 카드값. 그러니까 카드로 긁는 비용으로만 하겠다라고 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현금으로 매출을 좀 뺀다든지 아니면은 뭐 전체 매출에 얼마를 하겠다. 근데 전체 매출에 얼마를 하는 거는 점주님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되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로열티에 대한 부담도 있고 나중에 세금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로열티를 받는 거는 이제 좀 본사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어렵고 부담이 되다 보니까 물류로 이익을 취하는 게 좀 쉬운 방향이 아니었나. 그리고 우리나라 대부분 프랜차이즈들이 그렇게 영업을 해왔고. 네. 그렇죠. 근데 공정위는 또 그게 다르잖아요, 입장이. 차익 감액금 그만 받고 로열티를 받아라가 사실 공정위의 입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심하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내 계좌로 따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현금 매출을 숨길 수도 있고 뭐 더 심한 케이스는 다른 장사하시는 분 아니면 내 다른 사업자의 카드기를 가져와서 긁는다거나 뭐 그런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내 매출을 고의로 계속 낮추는 거죠. 그죠. 뭐 수취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낮추다 보니 사실적인 금액이 없고 그리고 그걸 또 방문해서 찾아가서 일일이 파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밝혀내려면 얼굴 붉히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점주 입장에서는 갑자기 본사에서 와서 매출 얼마야 라고 하는 게 나를 못 믿어서 그러는 거냐라는 문제로 이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본사 입장에서도 함부로 장부 까봐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별개 사업자이기 때문에. 근데 공정위는 또 특이한 게 뭐냐면은 정부가 바뀌어도 공정위의 기조는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2010년대 중반부터도 이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로열티를 받아라. 근데 로열티를 받아라라는 목적은 그거예요. 물류비는 선 비용이에요. 장사를 하려면은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 반영되는 비용이거든요. 근데 로열티는 후 비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결과에 대한 매출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면 점주가 장사가 잘 되면 본사의 이익도 커진다라는 게 이제 로열티의 긍정적인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공정위에서도 계속 이제 로열티를 수출해서 점주가 잘 되게 해줘라 이런 방향으로 밀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생긴 거는 차액 감행금 자체 취지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원래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니까 남들보다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권장하든 강제하든 계약 조건을 근거로 시중에 뭐 1,000원에 파는 거를 2,000원에 판다든지 이런 폭리가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저는 로열티랑 차익 감행금 뭐 리베이트 다 받아도 상관없는데 너무 과하게 받아서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맞아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자문을 하다 보면은 이제 차익 감행금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받냐 안 받냐도 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피자 브랜드처럼 계약에 있냐 없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설령 계약이 없더라도 문제가 됐을 때 주장할 수 있는 건 이거거든요. 왜 받았냐? 이거를 받는 데 있어서 근데 왜 받았냐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실제로 이 품목을 점주가 기성품보다 더 싸게 샀다라고 하면은 이미 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뭐 공동구매를 추진하기 위한 운영 비용으로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주장하기가 어려운 게 대부분의 이익이 폭이 크니까 일반 공산품보다 비싸게 팔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긴 한데 뭐 저는 이제 조금 차이 나는 정도면 오히려 점주분들도 발주 방면에서 좀 편하고 뭐 온라인 주문 직접 알아봐서 하나하나 시키는 것보다 한 번에 한 창에서 주문하시는 것도 그치. 사실 그리고 편하고. 여러 군데서 또 차가 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의 비용이 될 수 있지도 않나라고 생각해서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로열티, 차익 감행금, 뭐 리베이트 다 받아도 되는데
그렇게 문제가 될 정도의 과하지만 않으면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우리 원부 재료 값이 원가가 보통 30% 잡힌다고 해야 되는데 이 차익감액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다 보니까 시중에서 30%만 맞출 수 있는 걸 이제 40% 50%대까지 올라가니 남는 게 없다라고 해서 문제가 그러니까 되지 매출에서 원부 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죠. 생각보다 높죠. 그러니까 네. 이제 30% 정도가 적정한데 네. 보통 지금 대부분의 프랜차이즈가 40% 50%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대부분이라기보다는 문제가 되는 곳들이 브랜드들? 이제 대부분 뭐 본부나 점주부나 상담을 하다 보면 팔아도 남는 게 없다라는 게 이제 과도한 차익감행금이 지금 문제되는 거지. 차익감행금을 수취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시장의 개념 아닌가. 물건을 사서 팔면은 그렇죠. 당연히 뭐 도매상이 소매상한테도 소매상이 소비자 넘기는 당연히 이제 마진이 붙는 건 당연한 관계인데 이제 너무 폭리를 취하니 이 부분이 문제되지 않나. 사실 라는 거죠. 말씀 주세요. 사실 본사 입장에서도 이 물류 마진을 어느 정도 남겨야 이 마진을 가지고 물건을 공급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것도 그리고 또 뭐 본인 돈을 써가면서 물건을 공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사업의 하나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 수준의 차익감행금을 받는 거는 개인적으로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구체적인 가맹점 사업자들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근데 이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결론은 뭐냐면요. 점주가 먹고 살 수 있냐 없냐예요. 그죠? 그렇죠. 네. 점주가 장사가 잘 되는데 돈을 못 번다든지 장사도 안 되고 돈도 못 번다든지 하는 경우가 문제가 생기는 거지. 장사 잘 되고 나도 순이익이 꽤 남잖아요. 그러면 그런 점주분들은 본사가 이득 보는 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진 않아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얘기를 해도 이해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본사도 먹고 살아야죠. 운영해야죠라는 그 말을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힘든 점주님들한테 이 말을 하면은 점주님들이 제가 생각할 때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하기로는 내가 못 먹고 사는데 본사가 먹고 사는 게 뭐가 중요하냐. 내가 점주인데 내가 못 먹고 사는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종합해보면 차액감행금이 부당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 문제의 근본은 점주가 먹고 살 수 있냐 없냐가 아닌가. 사실 같이 상생하는 구조가 가장 좋긴 하죠. 네. 그래서 물류 마진을 남기든 뭐 로열티를 뭐 어떤 방식으로 받든 간에 사실 본사 입장에서도 적정 수준에서의 비용을 수취를 하는 게 맞고 그리고 가맹점에 대해서도 그 수취액 중에 일부분은 뭐 지원의 형태로서 같이 가맹점이 같이 상생할 수 있게 이렇게 서로 도와나가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좀 이제 어느 정도 차익 감행금에 대한 얘기는 주고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본사 측면과 점주 측면에서 얘기를 했을 때 본사 측면에서는 어떤 점에 대한 걸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이 문제에 있어서 뭐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한다든지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약간 원론적인 얘기도 있어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좀 주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점주분들이라면 이런 문제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가맹 계약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이미 하신 분들은 또 이런 부분을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게 있을까요? 그렇죠. 요 문제 되고 나서 본부 계약서 바꾸는 작업은 상당히 걸렸는데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서에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기존의 계약서에는 차익감행금을 수취한다든지 아니면은 주선해주고 리베이트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주선해준 업체가 우리 특수관계인일 때 특수관계인한테 이익이 발생하는지 내역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일단 계약서 안에 차익감행금이나 리베이트, 뭐 일체 수익 관련한 사항은 로열티 외에도 좀 수취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내용을 적는 거를 조금 로열티 외에도 네, 그렇죠. 권장드리고 아까 정보공개서 안 해도 당장 지금 정보공개서 기준이 전년도를 기준이죠. 기준으로 그렇죠. 듣고 있거든요. 현재 그렇죠. 기준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해당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경영이나 뭐 사업 환경에 따라서 뭐 수시로 차익감을 수취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는 내용을 또 추가로 주석을 통해서 기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본부 입장을 좀 방어하기에 좀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뭐 가맹점주 입장도 마찬가지죠. 왜냐면은 사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이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계약서도 사실 페이지가 많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도장 찍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이거를 뭐 전문가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검토를 받아보시거나
아니면은 최소 요즘에 뭐 챗GPT 같은 것도 많잖아요. AI를 통해서라도 혹시나 뭐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없을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계약 단계고 계약 만약 계약이 단계죠. 되신 분들은 계약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계약 조건들이 혹시나 편입될 있는지.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기존보다 거래 조건이 부당해진다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건 너무 부당합니다라고 또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용기가 또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만약에 혼자 하기 어렵다면 협의회를 결성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가맹점들은 노동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업자들끼리의 단체 행동은 담합인데요. 네. 근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 약자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인 가맹점주들의 단체의 공동행위 중에 특정 행위는 담합이 아닌 걸로 보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좀 깊게 그래서, 들어갔어요. 네. 이거는 우리가 다 점주협의회에 그래, 대해서 다른 영상으로 또 설명을 드릴 거기 네, 때문에 네, 네. 요 부분에 한정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차익가맹금에 대한 그 본사에 뭔가 의견을 제시할 때 좀 그 혼자 힘들다면 끙끙 앓지 말고 협의회를 협의 결성을 차원에서 해서 거래 조건 협의 네.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해보자.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받아 쓰는 물품이 우리는 12,000원에 가져오는데 마트에서 10,000원에 살 수 있어. 아니면 9,000원에 살 수 있어. 그러면은 본사에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그렇죠. 뭐 네. 다른 브랜드들에서도 비슷하게 납품되는 상품들이 있을 거니까 뭐 가능하다면은 그 다른 브랜드에서 공급되는 상품의 마진율도 한번 비교 한번 해보고 네. 실제 공산품으로 판매되는 판매가도 비교를 해가지고 적정 수준을 제시해 볼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거래조건 협의를 통해서 가맹본부의 부당한 그런 이익들을 최대한 좀 방어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오늘 저희가 차익가맹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일단 차익가맹금이라는 거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본사의 같은 경우에도 계약서나 정보공개서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중요하고요. 점주님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강명석 거래사가 설명을 해줬듯이 계약 조항이나 이미 계약을 하신 분들이나 계약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이런 조항들을 잘 살펴보고 계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그런 거를 모르잖아요, 점주님들. 네. 그리고 본사도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본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대부분 되게- 우리가 좀 해줬는데 맞습니다. 아직도 안 돼 있는 본사들도 많을 거고 많고 관심이 없은 대표님들도 많이 계셔서 네. 잡아드리고 있죠. 관심도 좀 가져주셔야 되고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실 실무시 분들 중에서도 본인 브랜드의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좀 안타깝긴 하죠. 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소송이 또 발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사도 더 주의를 기울이고 점주님들도 부당하게 본사에 뭐 돈을 더 내는 게 있지는 않은지 한번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자서 막 알아보기 어렵고 뭘 어떻게 확인해야 될지 모르신다면은 저희가 채널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까 거기로 오셔가지고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네, 그럼 지금까지 가맹거래사 법인 하이문즈였습니다. 하이문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